그들이 짠하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누군가는 열렬히 환호했고 누군가는 춤을 추었으며 누군가는 울부짖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4명의 남자. 그들은 다름 아닌 비틀즈였다. 그리고 이런 비틀즈의 등장은 대한민국 음악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경쾌한 사운드로 무장한 채 그 시절 젊은이들의 해방구 역할을 자처했던 추억의 그룹 사운드들. 그들을 만나보자. (19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는 말 그대로 그룹 사운드들의 천국이었다. 그때까지 우리 귀에 익숙했던 노래와는 다른 느낌의 사운드와 무대 매너. 그룹 사운드들은 등장과 동시에 음악 꽤나 안다 하는 젊은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열광의 도가니죠. 뭐 얘기할 거 없어. 옛날에 그 히식스 키보이스의 인기가 지금 뭐 H.O.T.P 저리 가라 했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뭐 어떤 적은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당시 세계의 이목은 영국에서 물 건너온 4명의 남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말쑥한 외모와 차별화된 그들만의 음악 스타일은 단번에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그 이름만으로도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그룹 비틀즈. 비틀즈의 등장으로 락밴드가 유행처럼 번져갔고 대한민국 또한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미팔군 무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일명 그룹 사운드들이 이런 세계 음악 시장의 유행과 흐름을 타고 대중 앞에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 당시 유행하던 음악 살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룹 사운드의 수만도 비공식적으로 100여 개 팀에 가까웠다고 하니 그야말로 그룹 사운드의 전성시대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그룹 사운드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의 음악적 모델이 바로 비틀즈였다는 것. 그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룹 키보이스의 행보는 남달랐다. 야,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럼 저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비틀스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을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키보이스 멤버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쇼맨십을 발휘했던 가수 윤한기는 당시 키보이스가 비틀즈를 닮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한 장의 사진으로 대신했다. 사진에 우리 키보이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라이브 무대에서 열창을 하고 있는 멤버들. 그러고 보니 어딘가 낯이 익은 모습이다. 앨범 재킷에서 찾은 또 다른 사진. 똑같이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잘 빗어넘긴 머리까지 비틀즈의 그것과 무척이나 닮아있다. 게다가 타이틀에 한국의 비틀즈라고 콕 집어 명시해 놓은 것을 보니 비틀즈를 어지간히 닮고 싶긴 했나 보다. 사진의 컨셉을 그대로 따라해 앨범에 싣는가 하면 제목만으로는 선뜻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비틀즈의 노래를 그대로 딴 노래도 발견할 수 있다.
얼마나 비슷하게 불렀을까? 이쯤에서 원곡이 살짝 궁금하다. 비틀즈의 원곡을 번안해서 부른 건 키보이스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키보이스와 쌍벽을 이루며 소녀 팬들을 거느리고 다녔던 히식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히식스께 CD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거 있네 저. Hey Jude 그대 부디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요. 아무리 힘들게 살지라도 짐짓 웃음을 잃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방송도 그 라디오 FM이나 AM이나 다 팝송이 없으면 뭐 안 될 정도고, 뭐 자연스럽게 그 팝송을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 팝송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알죠. 그러니까 이제 신청곡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게 돼 있었고. 외국의 곡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대세였다. 비틀즈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던 수많은 외국 그룹들의 음악을 알고는 있어도 실제 접하기는 쉽지 않았던 시절. 한국의 그룹 사운드들은 그들의 음악을 전해주는 일종의 대리인들이었다. 심지어는 네로라 하는 그룹들이 모여 경연대회를 펼치는 자리에서조차도 그 심사 기준이 비틀즈의 노래였다니 말 다 했다. 지정곡 하나, 자유곡 하나. 지정곡은 거의 비틀스 걸 했어요. 거의 비틀스 노래들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 구성이 비틀스 구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교해보려면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비틀스 음악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팀하고 비교가 똑같은 곡이니까 비교가 아주 쉽게 되죠. 외국의 곡을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가 곧 그룹의 실력으로 판가름 나던 시절.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악보였다. 당시 최신 악보를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수입 잡지들을 들여 팔던 명동의 속칭 달러 골목. 하지만 여기서도 악보 구하기가 여의치 않을 땐 나름대로의 방법이 동원됐다. 무조건 듣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고. 그 우리가 LP판이 노래 한 곡을 외우고 그 기타 코드를 외우려면 그냥 하얗게 다 돌아가면 이 TV 정도로. 그렇게 안 들으면 그때 그거 못 외웠어요. 한 7번 듣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7번 듣고 그 다음 저녁에 한 20번 이상 30번 정도 듣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한 곡 외워지고 그랬어요. 무조건 듣고 외우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총동원해 들리는 대로 악보에 옮겨 적기도 했다. 열심히 듣다 보면 귀도 트여서 음정을 알아차리기란 그리 어려운 일만도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영어 가사였다. 그러니까 뭐 이 청음이 엄청 잘 돼 있죠, 전부. 막 그대로 듣고 따고 가사도 거의 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 가사가 이제 안 들리는 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 10사람이 가사가 다 틀려요. 그 당시에는 악보가 얼마나 귀했냐면 친한 후배나 친한 동료 아니면 안 주죠. 왜냐하면 밤새고 따놓은 건데 예, 그 정도로 만들기가 힘이 들었던 거죠.
비틀즈를 동경하고 한국의 비틀즈가 되기를 꿈꾸었던 이들. 비틀즈의 음악은 자유와 해방 그 자체였고 당시 비틀즈의 음악을 연주하던 한국의 그룹 사운드들은 젊은이들의 해방구요, 분출구였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비틀즈를 비롯한 외국의 곡을 따라 부르던 그때 자신들만의 창작곡으로 승부수를 던진 이도 있었다. 후에 미인이란 곡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신중현이 이끌던 에드4가 바로 그들이었다. 64년에 발표한 에드4의 데뷔 앨범. 대부분의 그룹 사운드 발표 앨범들이 번안곡으로 채워져 있던 시절에 에드4는 연주와 노래는 물론 작곡과 편곡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꽉 채운 앨범을 들고 대중 앞에 섰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참담했다. 처음에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맥이 나갔죠, 사실. 한참 열심히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흥분된 상태에서 막 나와서 막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긴 있었어요. 노래 좋다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경제적인 면이 하나도 따르질 않으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은 낯선 창작곡보다는 귀에 익숙한 팝 멜로디를 듣기 원했고 락 음악계의 대부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바람에 처음으로 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일반 무대를 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창작곡이고 창작으로 해서 우리 대중음악의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한 건데 그 후로는 사실 제가 곡을 못 하죠. 그 일반 무대에서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나와서 막 하고 활동하는데. 처음엔 외면을 받았지만 이런 앞서가는 시도와 노력은 다른 그룹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발표된 그룹 사운드들의 창작곡은 대중의 사랑도 얻을 수 있었다. 초창기 우리나라 락 그룹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외국 락 넘버들의 명곡을 그대로 재현하는데도 힘이 벅찼어요.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실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말로 바꿔서 부르는 번안 가요 형식으로 또 전달이 됐었고 나중에는 점차 우리말, 우리 가사, 우리 음악으로 창작하는 그런 창작 락 넘버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팬들은 그 외국곡을 그대로 해주는 거를 더 좋아했었어요. 이후 대마초 파동 등으로 당시 그룹 사운드들이 자취를 감추기까지 그들은 무대 위에서 열창했고 관중은 그런 그들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들이 비틀즈를 보며 꿈을 키웠듯이 그 시절의 소년들은 그룹 사운드의 음악을 들으며 뮤지션으로서의 열정을 키웠다. 그리고 바로 그 소년들은 캠퍼스 그룹 사운드라는 이름으로 80년대를 또 한 번 락의 전성기로 일구어냈다. 60년대 아무래도 모방의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말부터 서서히 창작의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창작 이전에 번안 단계가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 들어서 이제 창작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 사운드들, 산울림하고 사랑과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토양이 되었던 것이 75년도 이전에 있어왔던 그룹 사운드들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누가 얘기했던가. 척박했던 시절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온몸을 불살랐던 1세대 그룹 사운드들. 모방의 시대를 지나 창조의 시대를 개척해낸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락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Got on the